자, 폭행치사상죄입니다. 자, 일단 조문 볼까요? 자, 250조, 260조, 자, 261조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257조부터 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260조가 뭔가요? 폭행죄죠. 261조는요. 특수 폭행죄예요. 자, 그래서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257조부터 259조까지인데,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상해죄 조문, 관련 조문들인데요. 볼게요. 자, 257조가 뭔가요? 상해죄죠. 자, 그리고 258조는요. 8조는 중상해죠. 중상해. 자, 그리고 259조는요. 자, 한 칸 띄워서 여기다 적을게요. 259조는요. 상해, 네, 치사죄죠. 치사죄인데 요 258조와 259조에 하나 조문이 생겼죠. 그게 258조의 2라고 해서 뭐지? 특수상해죠. 특수상해. 특수상해가 2016년도에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260조와 261조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257조부터 259조에까지 따른다고 했는데, 자, 판례 봅니다. 2016년 1월 달에 형법이 개정되죠. 개정되어서 이 특수상해죄 이겁니다. 258조 이 부분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자, 신설되죠? 종전은 없던 조항입니다. 자, 신설되는데, 그럼 봐봐요. 자, 지금 여기서 이 판례가 뭐냐면 쭉 내려올게요. 자, 쭉 내려와서 마지막 요 두 줄만 시험 나오는 겁니다. 요 두 줄만. 자, 여기서 끊고 이 위에 것은 출제가 되질 않아요. 출제가 되지 않고 요 두 줄만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걸 왜 적어놨느냐? 이 판례 이해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XX 해놓은 이 글자는 요 글자보다 글자가 한 포인트 작아요. 일부러 작게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보면 특수폭행치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특수폭행치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조문 올라가 보면 사망과는 관련 없고 요 상해 관련된 조문입니다. 요 판례가, 그쵸? 봐봐요. 260조나 261조의 죄를 지어서 사망 말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네 개 조문 중에서 상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겠네. 치사는 의미가 없죠? 이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이 판례와 무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리고 258조가 중상해니까 이것도 중상해, 특수폭행과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이 뭐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그러니까 지금 딸랑 조문 남은 것은 257을 하고 258 두 가지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자,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자, 이게 뭐죠? 이것이 요 폭행만 관련했을 때는,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이게 뭐죠? 폭행치상이죠. 자,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257조부터 259조까지인데 요 네 개 중에서 몇 조에 따른다는 거야? 폭행치상이니까, 여기 봐. 치상이니까 이거 상관없잖아. 이게 상관없지? 그쵸? 상관없어요. 그리고 특수상해도 상관없잖아. 결국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폭행치상의 결과일 때는, 아하, 257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형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7년 이하 징역으로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났기 때문에 이거 볼게요. 이거 봅니다. 자, 그러면 특수폭행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한마디로 특수폭행치상인데요. 자, 그때는, 자, 몇 조에 따라 해결할까 이 말이야. 역시 끝에 치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중상에도 상관이 없단 말이. 그러면 자, 여기서 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257조
257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요 밑에 이것이 신설된 258조의 2, 이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이거냐 이 말이야. 즉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방금 공부했듯이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257조로 처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257이냐 아니면 258의 2냐, 이 두 개 중에 뭐냐 이거예요. 두 개 중에 뭐냐, 오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자, 특수폭행, 여기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이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조그만 글씨에 여기 보시면 신설됨에 따라서 만약에 상해가 아닌 258조 2를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이 아닌 이거로 해결을 하게 되면 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1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여기지, 1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257조 1항의 예에 의하는 것보다 형이 상향된다. 중간에 2016년도에 신설된 이 조항으로 처리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예정하지 못한 죄형법정지 원칙상 예정하지 못한 형이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형법에 우리 죄형법정주의에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있잖아요. 그 해석 방법에 따랐을 때는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로 처리한다? 위에 있는 257조 상해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비록 이 조항이 특수상해죄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7조 1항, 그게 바로 뭐야? 상해죄지. 상해죄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 두 줄짜리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요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257조 1항이다. 1항. 그게 바로 뭐다? 상해죄 조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CF 하시고 이것을 258조의 2 특수 상해라고 하면 틀리다 라는 것이고요. 요 두 줄짜리를 두 줄짜리 끝에 1항하고 상해죄를 색깔칠하시면 돼요. 자, 됐나요? 다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상해고 폭행이고 이것이 특수폭행인데, 사망 말고 상해일 때에는 자, 폭행치상일 때에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특수폭행치상일 때에는 똑같다. 그래서 폭행치상이든 특수폭행치상이든 둘 다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결론만 받으시면 되고, 최근에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최근에 히트 상품이야.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2018년도에 이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매년마다 거의 전직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짜리가. 앞에 건 필요 없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판례 볼까요? 자, 빗도촉을 하다가 12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을려의 손을 뿌리치고 을려를 뒤로 넘었다. 그 등에 업힌 딸이 생후 7개월 되었는데 이 딸도 같이 넘어지게 되죠. 엄마가 넘어지니까 등에 업힌 이 딸도 같이 넘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갑의 지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즉 엄마를 밀면 애까지 같이, 즉 피고인은요 그 상대방 피해자가 애를 업고 있다는 것을 봤잖아, 그치? 보았고 그 엄마를 밀면 그 딸까지 같이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다르죠. 이건 엄마고 이건 딸이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를 밀면 애까지 같이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뭐다? 그 엄마를 업은 사람을 밀면 결국 그 아이에 대한 폭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한 폭행. 결국 판례가 폭행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상습폭행죄. 자, 말씀드렸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말씀드렸고 판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아니라는 거. 물론 조문에도 없지만. 자, 판례 볼까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이 별 붙여볼게요. 1번이든 2번이든 다 똑같은 건데 출제가 잘 되고 앞에 것도 출제 잘 돼요. 요거. 그치? 이 판례는 뭐 쉬운 판례고 최근에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요 판례하고 앞에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갑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엄마인 을을 또 전속 폭행하였다. 고 하는 것인데, 자, 봐봐요. 피고인이 갑을 폭행한 것은 뭐 어떤 죄가 되지? 갑을 상습으로 폭행하면 상습 폭행죄가 되죠. 그럼 엄마를 상습 폭행하면 상습 종속 폭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피고인은 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갑을 때렸고 을을 때렸으니까 피해자가 두 명이네요. 그치? 두 명이지? 그러면 죄가 두 개인가? 갑에 대한 상습폭행죄 하나, 엄마에 대한 상습종속폭행죄 하나.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되는가? 그게 하급심 판례. 근데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죄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자, 여기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판례 하나 볼까요? 자, 상습 상해죄를 가보면 이 판례 배웠죠?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전속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폭력습병의 발현이다. 이 상습성을 인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상습성이 포괄일죄니까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의 일죄를 처리한다 했으니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 쪽에 흡수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뭐다? 상습 전속 상해죄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안은 다른 거야. 이 사안은 피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이지? 근데 앞에 있는 이 판례는 피해자가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니까 상습 전속 상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판례는 엄연히 피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하급심의 판례도 일리가 있는데 판례 뭐라 그래요? 판례는 이 앞에 거, 뒤에 거 상습 전속 상해죄만 인정되고 이건 별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앞에와 똑같이 피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순이든 전속이든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피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상습 전속 상해죄 하나만 될 뿐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요 꺽쇠 2번은 이 사실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습으로 갑을 때렸고 엄마도 때렸고 했을 때 이게 상습 전속 상해죄만 폭행죄만 된다. 됐나요? 두 개 하면 틀려요. 그건 하급심 판례로 나오면 틀립니다. 판례는 답을 한 개만 인정했다. 이렇게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지?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엄마가 그 엄마는 항상 약자야. 엄마는 자식한테 맞고 또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와가지고 그치?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용서는 뭔 용서야, 그치? 엄마 때린 놈이 무슨 용서야, 그치? 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 의사 표시를 안 해주면 죽여버릴까? 뭐 이렇게 공갈을 협박해 쳤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맞지 못해서 내 자식이니까 결국 법정에 가서 처벌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게 CR이 먹히냐고요? CR이 안 먹히지. 여기 상습 폭행이기 때문에 판례가 말하 그래 마지막에 상습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그쵸?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특수폭행이든 상습폭행이든 합의가 안 돼요. 자, 됐고요. 자, 밑에
요 판례도 별표 3개짜리죠? 이것도 잘 나와요. 좀 어려운 판례들입니다.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64조는 그랬는데 234조가 뭐야? 여기지 여기. 여기 204조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는요 봐봐요. 여기 조문은 260조하고 261조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원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상해죄 조문이야. 근데 상해죄 조문 같은 경우 제가 상습 상해죄 할 때 설명했단 말이죠. 판례 보시게 되면 여기 요 257조, 258조, 258조의 2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상해죄 조문이지.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260조, 261조가 폭행죄 조문이지. 근데 제가 교재에는 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잘라가지고 각각 적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면 264조는 상해죄와 폭행죄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정한다는 조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열거된 조항만 말한다. 열거된 것만. 을 말하는 것이지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상습성 따질 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출제가 잘 돼요. 색깔 칠해보세요. 색깔 칠해보세요. 열거된 것만 색깔 칠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총론에 저쪽에 양력 파트에서 이 상습성 얘기를 하는데 상습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상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법에. 이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죄형법정지 원칙상 명무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해서 포괄일제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명문 규정이 없다. 없다 그러면 그때는 포괄일제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형합범 되는 거예요. 형합범. 그 대표적인 예가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제가 살인죄 할 때 상습범 얘기하던가요? 살인죄는 상습범 규정이 없어요. 사람을 10명 죽이면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10개란 말이에요. 우리 연쇄살인범 유영철 상습살인죄 1개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명문정이 없어요. 반면에 또 여기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습성이 있잖아요.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절도 상습사기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상습성 반복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정법상 명무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22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설령 상습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상습성 유무를 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지문 자체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기본 강의를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할 때나 모의고사 풀이할 때나 술술 넘어갑니다. 이런 강의를 기본 강의 때 듣지 않고 문제 풀이할 때 듣거나 모의고사 할 때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쭉쭉쭉 답만 하고 체크하고 쭉쭉쭉 넘어가야 뭐 공부할 맛도 문제 푸는 맛도 나는데 문제 풀 때마다 모르는 게 나와. 그게. 그럼 자기 본인 실력을 인정해야지. 시간 날 때 기본 강의 많이 들어두세요. 시간이 촉박할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기본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땐 늦어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반복해서 많이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2번 들을 때는 속도를 좀 빨리 들으세요. 1.5배속이라든지 뭐 3번 들을 때는 2배속이라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들으면 진도도 빨리빨리 나갑니다. 처음 들을 때야 뭐 빨리 안 해도 되지만 자 밑에 요 사실관계인데요. 자, 상습폭행죄는 처벌조항이 있다 그랬죠. 상습성. 자, 상습폭행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재물손괴라든지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에는 유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폭행하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가 이 A라는 친구가 자기 엄마나 누구네 집에 들어가. 그래서 이 B라는 뭐 알고 있는 지인을 막 때린다는 거지. 상습 폭행한다는 거지. 상습적으로. 그러면 상습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들어가서 때리기만 하나? 손괴도 해요. 손괴. 집에 있는 뭐 그릇을 깬다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상습적으로. 꼭 때리기만 하면 심심한가 봐.
그러니까 꼭 때리면서 뭘 갖고 던져 이렇게 자꾸. 주거침입도 밥 먹듯이. 어? 그러니까 그래 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상습 폭행, 상습 손괴, 상습 주거침입이 되냐고. 근데요. 우리 형법에는 상습 손괴죄가 없어요. 상습 주거침입도 없어요. 있는 것은 상습 폭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결정할 때는 폭행은 상습 폭행죄 하나가 되는 거고 손괴라든지 주거침입은 상습범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씩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경합범 처리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은. 그게 판례야. 그래서 여기까지 상습 손괴, 상습 주거침입까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런데 시험 뭐만 나와? 시험은 이것만 나와. 이것만. 열거된 것만 나와. 밑에 사실관계보다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상습 존속 폭행 사건에서 죄를 두 가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죄인 존속 폭행, 상습 존속 폭행만 인정했고 여기 갑을 폭행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흡수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열거된 것만 상습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타주의 관계입니다. 자, 특가법 나와 있네요. 특가법 5조의 9가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인데 자, 여기에는 단순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283조 제3항이 뭐죠? 반의사 불벌죄 조항입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우리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즉 특수가 붙거나 특수폭행죄나 특수협박죄 그리고 상습성이 붙어버리면 상습폭행죄, 상습협박죄가 붙어버리면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형법이잖아요.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 것이 특가법입니다. 따라서 특가법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법조법에 가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동, 즉 공범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갖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죠? 총론 시간에 배우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때 공범이 된다 그 뜻입니다. 최신 판례 나와 있네요. 자, 꺽쇠 1번이 쉬운 건데 밑에 보면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거나 장소에 있었다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2인 이상의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이 이르렀을 때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꺽쇠 2번 가봅니다. 자, 고등학생 3명이 피해자를 놀이터로 불러냈습니다. 그중 A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거죠. 이때 B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 자, C는 옆에서 구경했다.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B하고 C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와 옆에서 지켜본 자, 이 B, C 경우에도 같이 때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 보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했을 때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촬영, 단순히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폭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거 읽어보시고